근데 하여튼 유익하고 보람찬 언젠가 마친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농생대가 남학생 부원은 없나요? 그 타이틀 보니까 여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데 일부러 그렇게 여학생 부원만 이게 구성을 해서 한 기획 의도가 있는지. 제가 이 팀을 처음에 꾸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일단 남학생 부원이 여학생 부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여학생 부원들을 모집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듣고 나니까 왠지 여자들끼리만 가면은 훨씬 재밌고 행복하고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 근거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왕이면 여자들끼리만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입생 2명을 함께 데려갔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여자 선배 한 명이 저를 계속 챙겨줬던 게 너무 고마웠는데 그래서 이 여자 신입생 2명이 저와 함께 설산에 가면은 제가 스스로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꼭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앞선 답변에 의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일본 보갈푸스 원정을 다녀왔던 그 이전 선배 단원들께 인터뷰를 했을 때 느꼈던 바가 그때 여성 대원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 이제 들었을 때 뭐 그 의류라던가 아니면 몸 컨디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산에 다닐 때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성으로서 훈련을 해가는 것에 데이터를 또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웠었나요? 네? 즐거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보통 그 야영을 하고 식생활을 하고 국내에서 등반을 해도 서로가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나 해서 사이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희도 당연히 이제 야영을 하고 합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일본의 설산에 가서 설동을 파고 잔 날에 저희가 설동을 파는 경험이 전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충분한 깊이와 넓이로 파지 못했고 이제 침낭과 장비들이 젖을까봐 이제 벽에 딱 붙어서 자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장 바깥쪽에서 자고 이제 저희 대장님이 가장 안쪽에서 잤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이제 대장님이 좀 중간쯤에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침낭이 젖어서 안 된다. 내가 있는 쪽에는 바닥에 타프도 없고 그러면 침낭이 젖어서 못 잔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설동을 칠 때는 이제 타프가 넉넉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침낭 커버도 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제가 누울 자리는 없고 근데 또 시간도 늦고 애들도 다 피곤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부원들은 추위를 조금 많이 타서 추위 때문에 체력도 떨어진 상태여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팀워크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내일 빠르게 자고 내일 기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쪼그려서 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저희 대원들이 정말 친절하기 때문에 챙겨준 것들도 많고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잠이 부족해서 조금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또 고마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내려와서는 이제 다들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쌓인 것은 없었고요. 오히려 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리뷰 관련해서 혹시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런 게좀 아쉽다 그런 거 있나요? 일단 저희는 고소 네이로 브린제와 같은 망사류 네이를 챙겨갔고 고소 네이와 이제 하의는 등산 바지. 저는 통기성이 좋고 빠르게 마르는 폴라텍 바지를 챙겨갔었는데 이제 폴라텍 바지를 챙겨가지 않은 나머지 세 대원들은 바지가 땀 때문에 젖었는데 빠르게 마르지 않아서 설동에서 잔날 많이 추워했었고요. 그리고 오버트라우저를 챙겨서 바지 위에 오버트라우저를 항상 입고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대장의 경우에는 방수가 되는 등반 바지를 입고 갔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 등반 바지를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자마자 빨고서 발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한 나흘 뒤부터 다시 썼더니 그 엉덩이에 눈이 닿을 때마다 엉덩이가 젖었는데 그 안에 입은 거는 브린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젖은 상태로 있어서 그 날쌘 뜨거운 물을 항상 엉덩이에다 대고 자느라고 이제 되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폴라텍 바지를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발수 처리도 상체 말고 하체도 중심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의로는 똑같이 망사 네이에 등산복 의류 그리고 R1 에어를 착용을 했는데 꼭 R1 에어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흡습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은 잘 마르는 그런 재질의 의류를 입었고 바람막이만 입고 운행을 하다가 이제 필요시에 경량 패딩 혹은 우모복을 껴입는 식으로 운행을 했고요. 또 운행할 때는 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겨드랑이가 열리는 바람막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편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영하 한 10도쯤 됐을 때는 저희가 버프와 바라클라바 등등을 챙겨갔었는데 이제 버프가 숨 때문에 이제 숨이 얼어서 이제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버프는 두 개 정도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개인차가 있는 것이 저는 버프를 착용하지 않고도 이제 괜찮았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버프가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불편했다고 했고 그리고 고글을 가져간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갈 때 고글을 끼면 김이 서리고 무겁고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막상 영하 15도, 20도 되고 바람이 세게 부는 환경에서 눈발이 날리고 그 상황에서 고글이 없었다면 앞을 보는 것과 그리고 얼굴 피부를 보호하는 것 면에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이제 이너 장갑과 방수가 되는 미들레어 장갑 그리고 그 위에 낄 수 있는 오버 미튼 정도를 챙겨갔는데 이제 이너 장갑도 운행을 하는 도중에는 괜찮은데 운행을 잠깐 쉴 때는 이제 손이 젖어 있으니까 빠르게 손이 차가워진다거나 운행을 할 때에도 열이 충분히 나지 않으면 이제 손이 많이 시려워서 이제 회원대원 같은 경우에는 손에 거의 동상을 입을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갈아 낄 수 있는 장갑을 여러 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말은 딱히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희는 모두 이중화를 착용을 했는데 양말이 젖어서 문제가 생기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식량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식량. 저희는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는 이전에 부갈부스를 다녀오신 분들을 인터뷰해봤을 때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수분 섭취에 좀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침 식사와 이제 저녁 식사에 최대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넣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먹다 보니까 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물을 끓여놓은 걸 보온병에 담고 알파미, 오니시 브랜드의 알파미에다가 그냥 물을 부어서 먹는 방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알파미만으로 조금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패킹을 할 때 버터와 이제 쿠스쿠스라고 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잡곡 요리를 더 넣고 이제 블럭국을 3분의 1 정도 넣어서 좀 맛도 증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주로 버터난과 살라미 혹은 햄, 그리고 치즈, 그리고 컵스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라면이나 이제 황태채가 단백질이 많아서 주로 활용을 하였고, 이제 일본에 간 만큼 현지의 간식도 좀 구매를 하여서 그 행동식을 먹을 때 좀 즐거움이 있게끔 구성하는 방식으로 네, 계획을 하였습니다. 질문인데 예산 부분이요. 대원 분담금과 외부 지원금 또 실제 사용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평가로서 이게 학생들 수준에서 감당할 정도 예산입니까? 궁금합니다. 저희 그 운행 4박 5일 한 거랑 그 뒤에 여행 일정까지 다 했을 때 인당 한 170만 원 정도 항공권 포함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원금 받은 게 개인 후원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았고 동아리비로 또 동아리비로 50만 원 지원받고 또 농생대 산학회에서 1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거 전체 나누고 나면 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이 부담하기에 좀 적합했나 하면 여행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 한 20만 원 상당의 설피를 3개를 저희 동방 비용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 주시면은 각자 부담한 금액은 그것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한 그 이후에 2박 3일을 더 했는데 그때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인당 사실 100만 원보다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네네, 8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일, 8일 동안 이렇게 5일 동안 산에 있고 3일 동안 노는 스케줄로 학생들이 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게 된다면은 이제 저희는 정상에 가고 싶었지만 예비일이 부족해서 정상 공경을 못했던 기상이 사실 그 다음 날까지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예비일이 이틀이 더 있었으면은 도전을 해보았겠는데 근데 이제 정해진 그 비행기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워서 다음에 간다면 그냥 산 일정만 10일 잡아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니까 그냥 일단 예비일부터 많이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기상이 정말 확확 변하고 산에 아예 밖에 못 나갈 정도의 기상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학년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본인 포함해서 본인 또 주변 그러니까 같은 산학부 부원들 혹은 뭐 다른 학교 산학부라든가 아무튼 학생으로서 일본의 북알프스의 등반을 겨울에 하는 게 좀 권장할 만한 건가 그런 총평을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갔던 거는 정말 북알프스의 정말 끝자락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네, 저는 이번에 가서 너무 즐거웠지만 아쉬움이 많아서 일단 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감히 제가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북알프스의 봉우리 하나만 딱 이렇게 등산을 했었는데 이제 종주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원들의 체력과 훈련도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정도로는 신입들도 2명이나 이렇게 무사히 잘 다녀왔고 가서도 다들 열심히 등반하고 즐기고 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설상 경험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물론 북알프스 종주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하자면 저는 작년에 저희 대학 연맹에서 하는 울릉도 설상 아카데미를 4박 5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가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울릉도가 국내에서 가장 적설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인생에서 본 것 중에서 눈이 제일 많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아 거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기서 했던 러셀이랑 여기서 하는 러셀은 완전히 일단 설지부터 다르지만 높이 때문에도 다르고 네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대학 산학부 분들이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 타이틀에 보면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 이후에 다른 등반이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게 훈련이라고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계획된 건 없고요. 그 원정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거창한 것 같아서 훈련으로 하였고 일단 커리큘럼도 보시면 알겠지만 러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러셀 하기 그냥 한 25km 메고서 러셀 하기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봉우리 하나만 간다는 점에서도 그냥 훈련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저는 부활프스 종주를 하고 싶습니다. 한 종주면 구봉 종주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그 반정도만 야리가나케 쪽도 가보고 싶고 그 오크오다카다케랑 니시오다케 그 능선도 따라 가보고 싶고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